어느 관광지에서 7명의 관광객, 자, A부터 G가 마차를 타려고 한다. 그림과 같이 마차에는 4개의 2인용 의자가 있고 마부는 가장 앞에 있는 2인용 의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는다. 7명의 관광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비어있는 7개의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A와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는다. 그랬습니다. A, B는 이웃하여 앉고요. C와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지 않게 앉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자리를 제가 여기 그림 그려놨어요. 자, 여기가 이제 마부가 앉는 거고요. 나머지 7개에 앉으면 되는데, A, B 조건이 있죠. CD도 있죠. 그럼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걸 먼저 해결해 주는 게 좋아요. 자, A, B 입장에서 봐도 되고, CD 입장에서 봐도 되는데, 맨 처음 기준을 A, B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웃하에 앉는다 그랬죠. 이웃하에 앉으면, 묶어서 하나로 보면 돼요. 자, 이웃하려면 여기가 이웃한 자리죠. 이렇게. 이런 자리가. 예를 들어 여기 A, B 이런 식으로 앉거나, 이쪽에 앉거나, 이쪽에 앉을 수 있겠죠.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중요한 거. 자, 경우의 수는요. 어떤 이제 기준을 잡고 해야 되고요. 자, 곱으로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잘해야지 경우의 수 잘하는 거예요. 곱을 이용하는 거. 언제 곱을 쓸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독립, 대칭성, 동식, 그리고 연속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 우리가 곱으로 할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적용할 때 이제 대칭성, 자, 이것들을 이용하는 게 경우의 수를 초반에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감각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문제 풀 때. 일일이 다 세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 곱의 감각을 키우는 게 우리가 경우의 수 실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자, A, B가 앉을 수 있는데요. A, B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A, B 앉을 수도 있죠. 이쪽에 A, B 앉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상황이 어떨까요?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상황이 나머지 조건들 같은 거 볼 때, 상황이 똑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 이게 대칭성입니다. 자, A, B가 여기 앉으나, 예를 들어, 여기 앉았어, 이렇게. 나머지 조건에 어차피 CD가 이웃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니까 AB가 이렇게 앉을 때 C가 만약에 CD 이렇게 이웃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 하고요. 자, AB가 이쪽에 앉았어요. AB 만약에 예를 들어서 AB가 이렇게 앉고요. 아까 D 자리가 일로 간 거죠. 이렇게. 이 두 자리가 서로 바뀐 거죠. 이것도 어차피 D는 이웃하지 않죠.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아요. 즉 뭐냐면 AB가 여기 AB나 똑같기 때문에 이게 대칭성이에요. 3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3 곱하기 한 다음에 AB가 여기 있는 경우만 세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AB가 여기 있는 경우만요. 이걸 보고 못 보고가 되게 큰 거예요. 이걸 보면은 나머지 이제 하는 게 이걸 안 봤을 때보다 이제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쵸? 그래서 3 곱하기 들어간 다음에 자 AB 이럴 때 고정시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나머지가 조건이요. C와 D는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 그러면 CD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그 전에 자, AB도 있고 BA, AB가 서로 이렇게 자리 바꿀 수도 있죠. BA 이것도 곱하기 2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CD를 보겠습니다. CD가 이웃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CD를 이렇게. 자, 만약에 이렇게 앉으면요. 나머지 자, EFG는 임의로 앉으면 되죠. 마음대로. 자, 마음대로 앉는 건 뭐냐면은 여기 앉을 수 있는 게 이제 3명 중에 하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곱해지는 것도요. 모든 상황이 똑같이 곱해질 거기 때문에 자, 이걸 가로쳐 보고요. 자,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자, 여기 뭐다? CD만 나열하는 게 몇 개가 생기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CD도 어차피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게 2 곱하기 들어갈 거예요. 2 곱하기 들어가고 자, 일단 요거를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해 볼게요. 자, 두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이웃하지 말아줍니다. 다 구할 거예요. 자,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한 군데. 그리고 이렇게 앉는 것도 이웃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앉는 것도 이웃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만 아니면 다 이웃하지 않는 거죠. 3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 자, 더하기 또 여기 했으니까 이제 여기가 아니라 자, 여기에 있는 경우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고정시켰습니다. 그럼 나머지 자, 이웃하지 않으려면 똑같네요. 그쵸? 여기 또는 여기 아니면 여기 옆에만 안 앉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3가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여기 있는 경우요. 자, 기준이 자, 이때는 이웃하지 않으려면 여기 이웃한 거죠? 자, 이쪽 이웃하지 않은 거 이렇게. 자, 여기는 하면 안 돼요. 아까 했어요. 여기는 아까 비할 때 했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고 여기 잡고 내려오면요. 이 밑으로 안 한 것들 위주 요 아래쪽에서만 얘랑 이웃하지 않은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하지 않은 거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기준이 여기가 되면
여기일 때도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 아래쪽에 하나. 자, 다 했죠? 자, 이 부분이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들 이런 것들은 이제 대칭성과 우리 곱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 거고, 자, 여기 아까 CD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일일이 다 구한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이런 문제 모양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이 안에서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보이면 곱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곱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3, 3, 1, 1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계산을 하면요. 이거 더하면 6 더하기니까 8. 이 8은 16 이렇게 되고요. 6, 이것도 6. 이거 다 곱하면은 576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 2, 3, 4, 5 중에서 1과 2만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이들 숫자로 써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1, 2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3, 4, 5는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한 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문제를 풀 때 기준을 어떤 걸로 잡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 기준을 처음에 좀 쉽게 찾아가면 전체적인 풀이가 좀 쉬워질 수 있고요. 기준 자체가 처음에 좀 어렵게 잡으면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기준을 잡고 풀어도 됩니다. 여기서 볼 때 1, 2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1, 2나 1을 몇 번 쓰냐면 이거 이렇게 봐도 되고요. 또는 3, 4, 5 있죠?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이거는 어차피 쓰면은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3, 4, 5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기준을요. 3, 4, 5를 자, 3개의 숫자를 다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2개만 쓸 수도 있겠죠? 1개만 사용할 수도 있고 0개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죠.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3개를 다 사용하는 거고요. 3, 4, 5를 다 사용합니다. 5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자리인데 3, 4, 5를 다 사용합니다. 그러면 먼저 3한테 기회를 주세요. 3, 너 어디에 앉을 거니? 이렇게. 그러면 5자리 중에서 아무 데나 한 군데 앉을 수 있겠죠. 5. 그리고 이어서요. 자, 4를 배정을 합니다. 그럼 4도 3이 간 곳 나머지 4개 중에서 한 군데 앉으면 되겠죠. 그리고 5가 갈 수 있는 곳이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P로 표현해보면 5P3 이렇게 순열로 표현해보면 5개 선택할 수 있는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했죠. 3군데를 선택했는데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3군데 선택하면 만약에 뭐 여기 선택했다. 그럼 2자리가 남죠. 자, 이 2자리에는 1과 2가 들어가면 돼요. 자, 1과 2인데 1과 2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1 또는 2가 들어가면 되겠죠. 2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요. 또 역시나 1 또는 2가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또 2 이렇게.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아니라 여기서 3개짜리인 경우요. 계산을 해보면 4, 5, 20에 자, 이거는 4, 3, 12 곱하면 240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3, 4, 5 중에서 2개를 사용하는 경우를 볼게요. 자, 이때는 2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거 2개를 선택할지 사용할지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돼요. 3개 중에서 2개만 그냥 선택만 해줍니다. 자, 이게 3C2예요. 즉, 3, 4를 선택할 수도 있고, 3, 5 선택할 수도 있고, 4, 5 선택할 수도 있겠죠. 3C, 이거 3가지입니다. 계산해보면 3가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3과 4를 선택했다고 볼게요. 3과 4 2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5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먼저 2군데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3이 갈 곳 정하는 게 5가지. 4가 갈 곳 정하는 게 나머지 4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만약에 P로 표현하면 5P2가 되겠죠.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 이제는 5자리 중에서 아까 여기서 2개만 선택을 한 거죠. 예를 들어 2개만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남는 자리가 이제 3개가 남겠죠. 자, 요 3자리에는 1 또는 2가 들어가면 되겠죠. 첫 번째 여기 1 또는 2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2가지 경우. 그리고 여기도 2가지 경우, 이쪽도 2가지 경우. 그래서 남는 3자리에 1 또는 2가 들어가기 때문에 2가 3번 곱해집니다. 480까지가 되고요. 1개 사용하는 경우를 볼게요.
3, 4, 5 중에 하나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선택하는 게 뭐 3개 중에 하나 뽑는 거죠. 뭐 3C1 또는 뭐 3P1 이거 똑같아요. 어차피 3이니까 이렇게 되고 하나 뽑았어요. 자, 예를 들어 뭐 3을 뽑았다. 그럼 5자리를 또 하는데 마찬가지로요. 자, 5자리를 하는데 이 3을 먼저 배정을 해주면 되겠죠. 3이 갈 수 있는 곳이 5군데 이렇게 되고 뭐 P로 표현하면 5P1입니다. 5P1. 그리고 나서 3이 뭐 여기 선택했다. 그럼 나머지 4자리 남는데 남은 4자리에 1 또는 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다 2가지씩 1 또는 2니까 2가지씩 2가지씩 이렇게 2가 4번 곱해져. 그러면은 자, 요 값이요. 요게 2개 곱하면 10이죠. 10. 요건 8. 3. 3, 8은 24니까 0 하나 붙여서 240. 그리고 마지막 3, 4, 5가 0개, 즉 3, 4, 5가 사용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다 사용 안 해요. 그럼 1 또는 2만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5자리가 있는데 여기도 1 또는 2, 2가지, 여기도 1 또는 2, 2가지, 다 2가지씩. 그래서 2가 5번 곱해집니다. 5번 곱해져. 32. 그래서 이 가지수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992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1, 2, 3, 4, 5의 5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하여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이때 만들어지는 모든 3자리 자연수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을 구할 거냐면 총합을요. 예를 들어서 3자릿수가 있을 때 앞에 자 1로 시작하는 걸 볼게요. 1로 시작하는 거. 자, 1로 시작하면은 요 1로 시작하는 게 몇 개가 있는지를 볼게요. 그럼 이게 100이 자리이기 때문에 100이 몇 개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1은 썼으니까요. 나머지 4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쪽은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4 곱하기 3. P로 나타내 보면은 4P2가 되겠죠. 12개가 있어요. 즉 100이 12개. 100 곱하기 1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자리가 있을 때 1이 12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02자리 선택할 수 있는 거 4개, 3개. 이것도 12개가 있어요. 10도 12개. 1도 마찬가지로 1. 1이 자리에 1이 있는 경우도 12개. 어차피 다 12개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111 곱하기 1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자 102자리에 2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2로 시작하는 것도 개수를 세보면 이것도 4 곱하기 3에서 12개. 그럼 200도 12개. 마찬가지로 20도 12개 이렇게 쭉 볼 수 있겠죠? 그럼 요거는 222가 되겠죠. 222도 12개. 그래서 500까지 하면 555도 12개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더하면 되는데 10이 공통으로 이렇게 있고요. 111은 이건 111 곱하기 2로 볼 수 있고 이건 111 곱하기 5. 111로 또 이렇게 묶어내 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되겠죠? 1부터 5까지의 합은 15. 그래서 다 곱하면은 19980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두 함수 F는 A에서 B로 가고요. G는 B에서 A로 갑니다. 자, 합성함수가 G.F가요. A에서 A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FG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합성함수를 풀 때는요.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문제 푸세요. 자, A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건데요. 항등함수가 돼야 돼요. 즉 1은 마지막에 1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자 1이 맨 처음에 여기 갈 수 있는 곳은 1, 2, 3, 4, 5 중에 아무데나 갈 수 있겠죠. 아무데나 가더라도 만약에 3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갈 곳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응되는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몇 가지 나오는지만 세면 됩니다. 그럼 1이 갈 수 있는 곳이 1, 2, 3, 4, 5 5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죠. 2가 갈 수 있는 곳은 1이 간 곳 제외하고요.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그렇죠.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럼 같은 곳으로 가면 1이 간 곳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1, 2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5 곱하기 4. 자, 이게 끝이 아니라요.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F 함수를 결정 짓는 가지수예요. 만약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5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함수는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죠. 이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지함수는요, 일단 f가 결정이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두 개의 원소는 방향이 정해졌죠? 정해졌는데 나머지 세 개의 원소도 대응을 해야지만 이 지도 함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도 대응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들은요, 자, 예를 들어서 3과 5가 1, 2로 가는 게 결정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1은 아무 곳이나 가도 상관이 없죠. 함수기 때문에 함수만 만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럼 1이 갈 수 있는 곳이 두 가지. 마찬가지로 2가 갈 수 있는 곳도 두 가지. 4가 갈 수 있는 곳도 두 가지. 그래서 8가지가 나옵니다. 함수 만들 수 있는 게 F가 결정된 상태에서 G가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8가지. 전체 가지수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곱해보면은 4, 5, 20. 이거는 8. 곱하면 160. 답은 16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A 1, 2, 3, 4, 5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가 A에서 A로의 1대1 대응일 때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두 조건이 있네요. F2-F1의 절대값은 1이고요. F3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림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그림 그려놨고요. 자, 조건이 두 개 있죠. 두 개 중에서 기준을 가조건을 먼저 볼 것이냐 또는 나조건을 먼저 볼 것이냐 이 기준을 잡고서 세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조건이 의미하는 게요. F2-F1에 뺀 다음에 절대값 해주면 두 개의 차예요. 두 개의 차가 1이 난다는 겁니다. 1. 즉 1과 2가 있죠. 만약에 F1과 2가 있는데 이 함수값들이 차가 1만큼 차이 나야 돼요. 1만큼 차이 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화살을 1과 2 여기 두 개 이렇게 맞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F1은 1이고요. F2가 2 그러면 차이가 1만큼 나겠죠. 또는 이게 엇갈려서 이렇게 대응돼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차이가 1 나는 경우가 1, 2가 아니라 2와 3이 화살을 맞아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그쵸? 이거를 가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하나 처음부터 아까 1, 2가 이렇게 화살 맞는 경우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1, 2를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해도 되고 엇갈려도 되니까 두 가지가 나오겠죠.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상태에서 F3은 3보다 크거나 같다. 3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 4, 5 중에 한 군데로 가면 되겠죠. 3이 갈 수 있는 곳은 세 가지. 3이 들어갈 거고요. 뭐 예를 들어 표현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갔고 3이 4로 갔어요. 그럼 나머지 4, 5도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얘는 한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번에는요. 자, F1과 F2가 이제 2, 3으로 가는 경우 볼게요. 2와 3으로. 2와 3으로 가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아니면 엇갈려서 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3을 볼게요. 3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3은 못 가죠. 4 또는 5로 가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그리고 나서 4와 5는 나머지 두 가지로 가는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면 되니까 2 곱하기 1. 그 다음에요. 자, 2, 3 했죠. 3, 4로 가는 경우. 이렇게 3, 4로 가는 경우도 이렇게 두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3이 갈 수 있는 곳이 5 하나밖에 없겠죠. 5 하나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1. 그 다음에 나머지 4, 5가 가는 게 2 곱하기 1. 그리고 마지막이요. 1, 2가 4, 5로 가는 경우요. 이것도 두 가지. 자, 이때는 3이 갈 수 있는 곳이 3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4, 5는 못 가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4, 5, 2 곱하기 1. 다 했죠? 이거 다 더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 풀다가 어차피 이 공통으로 다 있네. 그 뒤에 2 곱하기 1도 공통으로 다 있네. 그러면은 요것만 계산해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가 공통으로 있고 2 곱하기 1도 어차피 공통으로 있다. 그럼 안에 있는 3, 2, 1, 1 3, 2, 1, 1만 더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겠죠. 계산해보면요. 이거 더해보면 이거 7 되겠네요. 그쵸? 7. 이거는 2 곱하기 4. 4, 7은 2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개의 숫자, 자, 1, 2, 3, 4, 5, 7, 8, 9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각 자리 수 중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 217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2와 7 더하면 9가 되겠죠?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합이 두 수의 합이 9가 아니어야 돼요.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이 만족하는 조건을 세는 게 편한지 아니면 전체에서 이런 반대되는 경우를 빼는 게 편할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9가 합이 9가 아닌 거 생각하는 것보다요. 합이 9인 거 생각하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에서 합이 9가 되는 경우를 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체는요. 세 자리 만드는 거죠. 9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거. 9, P3. 즉,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되겠죠? 곱해보면은 504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가 504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합이 9가 되는 경우를 볼게요. 9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1과 8이 같이 들어있으면 1, 8이 같이 들어있으면 합이 9가 나오겠죠. 1, 8과 어떤 나머지 하나 수 2면은 자 2와 이제 7, 2, 7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한 수 3, 그 다음에 6이죠. 3, 6과 나머지 한 수 4, 5와 나머지 한 수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이 9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일 거예요. 그럼 예를 보면 1, 8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전체 9개 중에서 2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7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7개 중에 하나 7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7개씩 되겠죠. 4, 7은 28 28가지가 나와요. 28가지가 나오고 이건 선택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배열을 할 수 있죠. 이게 18 만약에 3이라고 했을 때 183도 되지만 뭐 138도 되고 381도 되고 그래서 이 세 자릿수를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인 순열 문제가 되겠죠. 3팩토리얼. 그래서 28 곱하기 3팩토리얼 계산해주면 168. 그래서 아까 전체 504에서 168을 빼줍니다. 빼보면 336이 되겠네요. 답은 336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A에 대하여 A에서 A로의 1대1 대응을 F라고 할 때 절대값의 F1-F2는 1. 자, 여기 두 값의 차가 되는 거죠. 빼기 하면 빼기 한 다음에 절대값 하면 두 값의 차가 1 또는 F2와 F3의 차가 1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함수 개수 구하는 거는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대응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여기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거 만족하던가 또는 얘를 만족한다. 우리 집합의 개수 셀 때 합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NA 더하기 MB 한 다음에 교집합 한번 빼주죠. 겹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 조건 만족하는 거 세고 이 조건 만족하는 거 센 다음에 둘 다 만족하는 거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F1-F2의 절대값이 1이다. 이거는요. 이 두 함수값의 차가 1이 돼야 돼요. 즉 1과 2가 있는데 함수값의 차가 1. 예를 들어서 화살을 1과 2만 맞아. 이런 식으로. 그럼 차이가 1 나겠죠? 그리고 엇갈려 맞아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화살 맞는 치역이요. 함수값이 1, 2일 수도 있고 2, 3이 될 수도 있겠죠. 2, 3으로 맞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맞거나 엇갈려서 이렇게 맞는 거. 그렇죠? 이걸 다 해보면은 3, 4일 수도 있고 4, 5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지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고요. 4개에 각각 1과 2가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엇갈리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자, 나머지 3, 4, 5도 가야 되겠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1, 2가 간 곳은 못 가고요. 나머지 이제 3개 중에서 하나씩 가면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토리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더하기 그 다음에요. 자, 요거 만족하는 거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자, 이것도 보면은 F2, F3의 차이가 1이죠. 그럼 이거랑 상황이 똑같죠. 그러니까 2와 3이 차이가 1만큼 나야 돼요. 예를 들어 1, 2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던가 또 엇갈려 가던가요. 이것도 선택하는 방법이 1, 2, 2, 3, 3, 4, 4, 5 그래서 이거랑 상황이 똑같아요. 개수가. 그래서 곱하기 그냥 2 하면 되겠죠. 자, 곱하기 2 하면은 자, 이거 더하기 이거 나온 거고요. 자, 또는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둘 다 만족하는 거. 둘 다 만족하는 게 어떤 상황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 2, 3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죠. 1, 2, 3이니까 화살 맞는 것도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차이가 다 1씩 나야 돼요. 1, 2가 맞았어요. 만약에 1, 2로. 그러면은 2, 3도 차이가 1만큼 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얘도 연결해서 이렇게 붙어서 연속해서 3개가 화살을 맞아야 돼요.
이 상태에서요. 자, 2가 갈 수 있는 곳을 볼게요. 2는 둘 다 연관이 돼 있죠. 자, 2가 갈 수 있는 곳이 만약에 1로 간다. 1로 간다 그러면 1은 2로 가면은 차이가 1만큼 나죠. 이거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럼 3은 3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2와 3의 이 차이가 1이 나오지가 않죠. 이 차이가 2만큼 나오죠. 1과 3이기 때문에. 그래서 2가 1로 못 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2가 이렇게 3으로도 못 가요. 3으로 가면은 1은 2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3이 1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차이가 2만큼 벌어지죠. 그래서 되는 건 뭐다? 2는 이 가운데 1, 2, 3의 가운데인 2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1과 3은 자 1, 3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요. 차이 1만큼씩 나죠? 이게 엇갈려서 1이 3으로 가고 3이 1로 가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차이가 다 1씩 나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 3이 선택하는 게 두 가지씩 나겠죠. 1, 3 선택하는 거 두 가지씩 있고요. 아까 1, 2, 3 선택할 수도 있고요. 화살 맞는 것을 2, 3, 4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또는 3, 4, 5 그래서 또 1, 2, 3, 2, 3, 4, 3, 4, 5 해서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에 각각 요거 1과 3이 쏠 수 있는 화살 쏠 수 있는 게 두 가지씩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원소 두 개 남은 거 있죠? 두 개 가면 되니까 나머지 두 개 남은 거에 두 개 가는 거니까 그냥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요거 아까 두 개 더한 거에서 이거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빼주면 요거 곱하면 8이고요. 6이 12 곱하면 96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12 빼주면 84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꽃, 네송이. 자, 꽃은 네송인데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다르고요. 같은 종류의 초콜릿 두 개. 초콜릿은 구분이 안 갑니다. 두 개를 5명, 5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어야 돼요. 꽃과 초콜릿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보면은 이게 6개죠. 6개를 5명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아무것도 못 받는 학생이 없어야 돼요. 없다는 거는 한 명만, 5명이 뭐 A, B, C, D, E라고 할 때 이 중에 한 명만 일단 2개, 나머지는 하나씩 가져가면 되겠죠. 이런 경우밖에 없죠. 이런 기준으로 해서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개를 가져가는 게 예를 들어서 초콜릿 한 명이 초콜릿 2개를 가져간다고 볼게요. 이거. 초콜릿 2개를 가져가는 경우, 그 다음에 한 명이 초콜릿 1개와 꽃 1개를 가져가는 경우, 그 다음에 꽃 2개를 가져가는 경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초콜릿 2개를 가져가요. 초콜릿 2개 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누가 가져갈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1명 선택합니다.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된 사람이 초콜릿 2개를 가져가고 나머지 4개는 서로 다른 4명이 가져가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냥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4팩토리얼. 5 곱하기 24 120개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한 명이 초콜릿 1개와 꽃 1개를 가져가는 경우, 일단 그 2개를 가져갈 사람을 고르는 게 5가지 A, B, C, D 이 중에 한 명 고르고요. 자, 초콜릿 하나와 초콜릿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꽃은 4개가 있죠.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겠죠.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고르는 방법이 4개 중에 하나니까 4 또는 뭐 4C 1 4P 1 다 똑같죠.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제 나머지 4명이 나머지 4명이 요거하고 요건데 어차피 다 서로 다른 거 4개죠. 자, 이걸 갖는 방법 마찬가지로 4팩토리얼 4, 5, 20 곱하기 4팩토리얼 24 480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꽃 2개를 가져가는 경우요. 또 마찬가지로 한 명을 선택합니다. 꽃 2개 가져갈 사람 선택하는 거 5고요. 그 다음에 꽃 2개를 선택을 해요.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4C2가 되겠죠. 구분이 안 갑니다. 구분이 안 가는 게 아니라 4개 중에 2개만 선택만 하는 거예요. 순서는 없어요. 4C2, 4C는 6이죠. 6 선택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이 이 4개를 나눠 가져요. 근데 이건 똑같죠. 구분이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4개를 나눠 갖는 거는 4팩토리얼인데요. 2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면 됩니다. 이게 2개 같아서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5, 6, 30 곱하기 24 나누기 2 하면 12
360.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답이 됩니다. 두 개 더하면은 600이고요. 300 더하면 960. 최종 답은 96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